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자, 11월 8일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 데일리 뉴스가 좀 많이 늦었죠.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좀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일산까지 좀 가야 돼서 뭐 누굴 탓하겠어요. 제가 게을러서 그런 건데 좀 더 일찍 일어나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 좀 양해 말씀 드리고요. 오늘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강의도 좀 했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제가 블로그에도 올렸는데 제가 일산에 4년 전에 산 거였죠. 그런데 일산이 이제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잖아요. 근데 해제가 됐다고 해서 무턱대고 지금 막 벌써 지금 막 이게 좀 막 들썩이는 것까지는 아닌데 해제되니까 이제 막 부동산 갔는데 아우 예전에 2년 전에 제가 그 재계약 쓰러 갔을 때하고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사장님 얼굴 일단 폈어. 그래서 그랬는데 제 거 물건은 못 팔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 물건이 이제 매가는 조금 올랐는데 너무 싸서 매가는 좀 올랐는데 전세가가 이제 좀 떨어진 거죠. 워낙 오래되고 요즘에 물량도 좀 있고 새 거 선호하시니까 사람들이. 근데 그거를 이제 전세가 떨어지니까 이제 얼마 제가 내줘야 되잖아요. 소위 말해서 역전세를 맞은 거죠. 근데 어, 그러려면은 그냥 적당하게 됐다면 그냥 팔고 나와도 되거든요. 그냥 딱 때마침 조정대상 지역 해제가 된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야호 하고 팔면 될까 안 될까? 저 같은 경우는 안 되죠. 왜? 얘를 임대주택 제가 묶어놨거든요. 그래서 예상은 했는데 저는 한 5년 정도는 묶일 줄 알았거든요. 와, 근데 이렇게 빨리 풀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저같이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렌트홈에서 등록을 해서 표준임대차 계약서 신고 가능하지만 일부러 고양시청 주택가 가서 분위기도 좀 보고요. 좀 제가 좀 뭐 이것저것 좀 물어볼 게 있어서 주택가도 가서 좀 확인하고 그랬어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정말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제가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말 못해요. 음, 미안해요. 누가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좀 하고요. 자, 그래서 좀 보세요. 조정지역 해제로 달라지는 것들. 1순위 청약 자격, 그리고 분양권 전매 제한이 느슨해진다. 여기 나오는 화면은 부산입니다. 부산. 수영구와 해운대 아파트인데 여기가 이게 이제 광안대교예요. 광안대교. 이게 광안대교. 여기가 해운대 아파트 맞나? 저 뒤쪽 여기 같은데 저쪽 같은데 여기가 광안대교고. 그래가지고 지금 어디서 나왔겠어요 이 기사가? 부산에서 나왔겠지. 부산일보, 부산닷컴. 딱 이것만 봐도 이 조정대상 지역 해제되는 거에 대한 그 기대감이 이게 막 나타나는 거 들리죠. 일산, 고향도 마찬가지고. 자, 근데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좀 간략히 보면서 조심해야 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말씀드릴게요. 자,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각종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자, 우선 1순위 청약 작용이 완화된다. 자, 적어볼게요. 규제 완화. 그래서 1순위 청약 자격 완화. 그리고 청약 통장 가입 기간 요건이 2년에서 6개월로 줄고. 그런가요? 제가 청약 쪽은 잘 몰라서 6개월로 줄어버렸나? 아무튼 1순위 2년에서 6개월. 그리고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에 한해 주어지는 1순위 자격이 무주택 또는 유주택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확대된다. 야하. 무주택, 1주택 세대주에서 어떻게 되죠? 무주택, 유주택 세대주와 세대원. 그리고 무주택자에 유리한 청약 가점제 비율이 크게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은 전용 85 이하 75%, 초과 30%지만
해제 시점, 해제 시에는 85 이하 40% 초과, 40% 그리고 초과는 0%로 바뀌는 거죠. 자, 그리고 분양권 전매 제한도 당첨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서 6개월로 단축된다. 자, 분양권 전매. 분양권 전매 제한도 6개월로 단축. 자, 그리고 분양권 양도세 중과도 기간별 일반 과세로 변경되는데, 자, 분양권 한번 볼까요? 분양권 세율 한번 볼까요? 자, 분양권 세율. 자, 1년 미만 50%. 분양권 상태에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 기본세율. 이게 이제 6에서 42%가 되겠죠. 자, 그런데 조정대상 지역이라면 일괄 50%. 여러분들 외우기 좋으라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이게 이제 표에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기사 링크 드릴 테니까 한번 좀 보시고요. 자, 이제 또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양도세 부분이에요. 여기 밑에 3개예요. 지금까지는 좀 청약 관련된 거였고요. 자,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양도세 부분인데, 여기 보세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 때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세 중과 적용 배제, 즉 일반 과세 되는데, 이때 일반 과세 세율이 6에서 42%, 단 보유기간 1년 이상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자, 기사를 먼저 볼게요.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일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실거주 2년이었지만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대상이 된다. 자, 그런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이 기사만 보면, 내가 예를 들어서 한 1년 전에 부산에서 집을 샀어. 해운대에 있는 집을 샀어. 당연히 조정대상 지역이 지정된 상태에서 산 거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해제가 됐어. 그럼 지금 해제됐으니까 2년만 보유하면 된다? 땡! 아니지. 자, 얘는 비과세는 취득 당시, 응? 취득 당시를 봐요. 취득 당시로 따져야 돼요. 자, 그래서 비과세가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이다. 그럼 어떻게 된다? 2년 거주.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 아니었음, 아니면 해제됐다. 그러면은 2년 보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면 돼요? 부산은 지금 사면 비과세는 2년 보유만 하면 된다는 거죠. 즉 지금 사면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 가능하다. 야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양도세 중과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양도 당시 조정대상 지역 여부만 따지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취득 당시는 내가 2년 보유였는데 양도일 기준으로 조정대상 지역이라면은 중과가 들어가는 거고,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라면 중과가 안 들어가는 거고. 자,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자, 지금 사면 비과세 받을 때는 아예 예를 들어야겠다. 예를 들읍시다. 19년 11월 8일 부산 해운대 취득. 자,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죠. 그런데 1년 후, 부산분들 죄송해요. 만약에 가정하는 거예요. 1년 후 조정대상 지역 재지정 그랬다면 이 경우는 다주택자라면 중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취득일과 양도일을 다시 다 따져봐야 된다. 취득일과 양도일을 다시 다 따져봐야 된다. 물론 일시적주택 비과세라든가 그런 예외라면은 되겠지만, 단 비과세라면
예외 가능하지만 이해되죠? 자, 그래서 지금 요 말이 잘못하면 여러분들 헷갈리실까봐 그런 거예요, 지금.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일가구주택 비과세 요건이 실거주 2년이었지만,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대상이 된다. 이거는 비과세 요건은 취득일을 기준으로 따져야 되는 거죠. 비과세 요건은. 그래서 이거는 조심해야 된다. 자, 조정대상 지역 내 일가구 2주택에 대해서 적용되는 양도세 면제 기간이 기존 주택 2년 이내 매각에서 해제 시 3년 이내 매각으로 바뀐다. 그렇죠. 이거는 조정에서 조정으로 갔을 텐데 지금 부산은 다 풀려버렸잖아요. 그래서 부산의 해수동네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2년 이내 매도인데 지금은 풀렸기 때문에 2년이 아니라 3년이다. 자, 대출 조건도 와, 이게 제일 부럽네. LTV 70%, DTI 60%로 완화된다. 와, 이러면은 진짜 해볼 만하죠.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해운대 가보셨죠? 너무 좋잖아요. 그럼 해운대에 내가 정말 사두고 싶으면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LTV 70% 땡기는 거죠. 굳이 법인이 필요할까? 이래버리는 거죠. 그리고 아파트 구입을 위해 필요한 중도급 대출도 세대당 한 건에서 해제 시 두 건까지 가능해진다. 아유. 자, 해제 지역의 분양권은 전매 제한이 완화돼 거래가 활성화되고 인기 단지 분양권은 해제에 따른 기대 효과로 높은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어요. 되게 짧은 건데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많고요. 딱 이 기사만 보더라도 되게 좀 많이 이제 풀리는 느낌이 좀 들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뭐를 이제 좀 체크를 하셔야 되냐면,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2017년도 파리 대책 때 이제 양도세 중과가 적용을 되면서 이제 부산이 그때 7개국 전체가 다 조정대상 지역 지정이 됐잖아요. 근데 그 당시 부산은 이미 좀 수요와 공급에 의하면 좀 꺾이는 그런 시장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놔둬도 그냥 알아서 이렇게 좀 내려갈 건데, 이걸 지정을 해보니까 이제 더 죽어서 확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정말 힘들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최근 들어서 좀 슬슬 이거 지정 해제되기 전에 좀 약간 서울에서 일부 좀 이렇게 매수한다는 그런 말이 좀 들리더라고요. 제 안테나에도. 그래서 이제, 이것 봐라? 약간 되는데 여기에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좀 더, 그렇지 않아도 살살 회복 되려고 하고 있는데 더 이렇게 부어서 확 올라가 버린 그런 케이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 예전하고 달라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다시 재지정될 수도 있어요.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딱 사가지고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인데 단 1세대 1주택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다주택자다. 그럼 어떻게 되지? 사가지고 1년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일반과세가 될 수 있었는데 갑자기 6개월 있다가 지정돼 버리잖아요. 그럼 양도세 중과 들어가는 거 이제. 혹시 이런 걸 노리는 건가? 설마. 그러면 진짜 이건 무서운 건데, 이건. 야, 아니, 이렇게 살짝 풀었다가, 막 가자 해가지고 막 가서 막 관광버스 타고 가서 싹 다 샀어. 가지고 이제, 이거 1년 있으면 이제 일반과세니까 1년 팔자. 아니면 이게 2년 돼가지고, 나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비과세 받자 했는데, 갑자기 조정대상 지역 지정이 딱 재지정돼. 그러면 어떻게 되지? 다주택자는 중과 들어가고, 1주택인 경우는 비과세는 안 되고, 대신 일반과세는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에이, 설마 그러겠어요. 아유, 약간 찜찜하네, 말하고 나서. 아무튼 그래요. 아유, 그만해야겠다. 괜히 이것도 말 시간에. 우리 다음 주에, 다다음 주죠? 부산에서 2주짜리 정규 강의 하는데, 괜히 쓸데없는 말하면 안 되지. 잠시만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 기사 드릴 테니까 한번 쭉 보시고요. 여기 표로 좀 보시면 좋을 텐데, 이거 보세요. 봐봐, 이거. 자, 일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조정대상 지역, 2년 이상 실거주,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한정. 자, 비조정대상 지역, 2년 이상 보유. 그러면 어떻게 착각한다? 나 전에 조정대상 지역을 때 샀는데, 이제 해제됐으니까 2년만 보유하면 된다? 땡!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직방TV에도 해야지. 오케이? 아시겠죠? 좋았어요. 제가 청약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청약 우리 강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블로그라든가 그런 거 좀 보시면 좋겠고요. 대출은 대출 상담사 물어보시면 되고요. 세무사는 세무사님한테 가시면 돼요.
근데 이제 세무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좀 아는 거에 있어서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제가 너무 늦게 올려드려서 빨리 작업을 하고 올려드려야 돼서 좀 짧은 기사로 했어요. 그래서 양해 말씀드리고요. 이거 이제 받아보시면은 오늘 혹시 밤에 들으시면은 좀 이게 편하게 들어주시고 내일 들으시면은 내일 이렇게 들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늘 응원 주셔서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늘 행복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다 같이 행복해지는 그런 투자를 하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결국엔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인생 뭐 별거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늘 행복한 투자, 그리고 재테크, 그리고 옆에 바로 있는 가족들 생각하면서 좋게 행복하게 지내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편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널 제네시스 박 데일리 뉴스였습니다. 저는 내일 또 즐거운 돈 되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